안녕하세요. 재활학과 전문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육아도 편안하신가요? 영유아기의 발달 문제를 알게 되는 것은 보통 언어 발달에 어려움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늦은 영유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말늦은 영유아는 심각한 청력 손상이 없고 뚜렷한 인지장애, 정서장애를 보이지 않으면서 표현 언어 발달에 현저한 지체를 나타내는 3세 이전의 영유아로 정의되는데요. 여기서 3세 이전의 영유아라고 말한 이유는 3세 이후에는 다른 원인들을 찾아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이 늦은 아이가 처음에는 단순 표현 언어 지연으로만 생각되었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도의 지적 장애의 감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의 발견 또는 의심 시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3.1세, 지적 장애는 7.9세로 나타났고 장애 진단의 시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4.6세, 지적 장애는 12.8세로 조사되었는데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 하는 적기로 꼽히는 3세보다 한참 늦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인지 발달이 늦은 경우는 오랜 시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진료 현장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지적 장애보다 조기 발견이 더욱 어려운 경계선 지능의 경우는 영유아기부터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지연이 있던 아이들의 경우는 빠르면 6에서 7세에 발견되지만 이런 증상이 없던 아이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학습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돼야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중학생 이후에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어 발달 지연을 포함한 발달 지연이 있을 때 반드시 병원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경우와 또 사설 발달센터에서 언어 치료를 먼저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이제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권고입니다. 보통 표현 언어가 늦은 경우는 가정에서도 쉽게 알아차리지만 가정에서는 또래 아이들과의 다른 발달 영역을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발달에 대한 걱정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료 현장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아이의 발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부모님들께서 먼저 말을 꺼낸다면 선생님들도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한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괜히 아이 발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다가 부모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또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도 아이가 보이는 문제들이 발달의 문제인지 아이의 기질 때문인지 짧은 시간 동안에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모님들께 이러한 피드백을 주실 겁니다. 어머니, 아이가 착석이 안 돼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산만해서 수업 진행이 잘 안 돼요. 또는 아이가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주시는데요. 이러한 피드백들이 자주 되고 지속된다면 아이가 발달의 문제가 아닌지 부모님께서 먼저 의논을 해보셔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조심스럽게 병원 진료까지 권유를 한다면 수개월 동안 아이를 관찰하고 충분히 고민 후에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유아 검진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검진에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들의 70%가 발달장애 위험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부모님들도 더욱 영유아 검진의 중요성을 느끼고 계신데요. 8차까지 시행되는 영유아 검진 중에서 3차 영유아 검진부터는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KDST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추적 관찰이 필요하거나 또는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아이의 경우가 4차 영유아 검진과 비교하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아재활학과로 의뢰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보통 아이가 말이 늦은 경우나 또 다른 발달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4차 영유아 검진인 8에서 14개월의 검진을 24개월까지 최대한 늦추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가 이제 말이 조금 트인 후에 발달이 조금 좋아진 후에 이제 평가를 받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발달이 걱정이 된다면 24개월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18개월에 4차 영유아검진을 받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한 달 한 달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또 부모님들께서는 영유아검진에서 아이의 발달이 인지, 언어, 사회성 모든 영역에서 이제 함께 느리다고 하면 정밀 평가를 위해서 소아재활과를 이제 빨리 찾는 반면 언어 발달, 특히 표현 언어만 늦다고 얘기를 들은 경우에는 아이가 말이 트일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애는 말만 느린 거야. 내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랑 이제 상호작용이 부족해서 그래. 말만 많이 해주면 좋아질 거야. 또는 일단 언어 치료부터 받아보자 라고 하면서 진료를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빨리 알면 알수록 아이를 더 빨리 도와줄 수 있고 아이들의 예후는 더 많이 좋아질 것입니다. 4차 영유아 검진의 결과가 심화 이제 경과가 나왔다면 반드시 소아재활학과나 소아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어떤 영역인가에 따라서 정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선생님과 전문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를 볼지 그냥 이제 지켜볼지에 대해서 반드시 의논을 해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영유아 검진의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님이 문진표에 응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검사 항목의 질문들을 부모님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건데요. 2022년 7월 말경에는 현재 영유아 검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에는 항목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 검진에 자폐 스펙트럼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개별 검사지를 빠르면 2023년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발달 장애의 조기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언어센터 또는 발달센터의 권고입니다. 얼마 전 맘카페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쓰신 글을 우연히 봤습니다. 아이가 말이 늦어서 개인 언어센터를 찾았는데 선생님께서 아이를 처음 본 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된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또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 언어센터에 가지 말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말만 늦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의심된다고 했으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빨리 조기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병원에 가라는 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어머니와 선생님과의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좋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신뢰가 쌓인 상태라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진단을 위해서 병원 진료를 권유하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치료사 선생님들은 아이와 매주 1회 정도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세세한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병원 쪽으로 진료를 권유한다면 신뢰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 언어의 지연만 있다고 생각돼서 병원 진료를 스탑하고 사설 발달치료센터에서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만 받다가 몇 년 후에 재진료실을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발달 속도에 따라서 언어치료만 받아도 되는 아이도 있지만 주기적인 발달 점검이 필요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담당 치료사 선생님과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영 언어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영상 말이 느린 아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편에서 표현 언어 발달에 위험 신호가 있고 수영 언어 발달 체크리스트에서 애매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영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설 언어 치료실에서 언어 치료를 시작하더라도 병원 진료를 반드시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표현 언어 발달의 위험 신호의 정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18개월에도 엄마 아빠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단순 표현 언어 지연이라도 조기 개입을 하지 않으면 정상 언어 발달을 획득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 아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이가 정상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병원에서 추적 관찰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말이 늦은 아이와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 발달 속도에 따라서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것과 오랜 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설 발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 진료를 봐야 되는 경우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기 개입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치료 횟수를 늘리고 치료의 다양성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또 조기에 아이의 늦댐과 장애를 발견하는 것이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는 좋은 치료와 연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발달의 어려움을 이제 빨리 박일권하는 것과 아이의 어려움의 원인을 찾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병원 진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보험의 문제도 걸려 있고요. 진단은 꼬리표가 아니라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